7시 33분 세상을 여는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방산비리의 끝은 어딘가 그런 얘기인데요. 국방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과도한 감사 탓인가 사실인가 이런 의문을 품게끔 합니다. 너무 비리가 많아서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런 비리가 끝이 없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어떤 언론은 지적하던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 의원께서는. 네,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감사원이 발표를 했죠. 네네. 이제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발표한 것은 국방의 여러 부분 중 이제 연구 개발,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R&D 파트와 관련된 건데요. 네. 그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이 사실 지난 수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국방부 연구 개발의 이제 핵심 기관이 이 무기 개발 총분산이라고 불리는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이제 ADD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네, 네. 이 기관인데 여기에서도 좀 부실하게 그 연구 개발 진행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예산을 11억 원 정도 업체에 부당 지급했다. 이런 게 이제 그 2일 날 발표된 네. 그 요지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관련 네. 업계에서는 좀 반박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 이제 함정에 신형 레이더가 개발이 됐는데 네네. 왜 구형 레이더를 장착했느냐? 네, 새로 건조하는 그 함정이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레이더가 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성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ROC라고 그러는데 이 구형 레이더가 신형 레이더 개발되기 전에 이 구형 레이더로 계약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구형 레이더도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주장이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 구형 레이더하고 계약된 걸 파기하고 이미 계약된 걸 파기하고 신형 레이더로 바꿨어야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무리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이죠. 그리고 예.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 납품 과정에서 이 불량품이 있었는데 이것을 승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 승인 이것이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것이냐 아니냐를 판정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판정을 하는 것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고 네.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기관이 해야 될 일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잘못한 것처럼 이 발표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도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죠. 그 외에는 네. 일부 이 부품 불량이 있었는데 납품을 허용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ADD 쪽이 네네. 아니고 이 원래 그 하청업체와 최종 종합업체 간의 문제인데 예, 국방연구소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됐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 들으면 이제 타당성이 뭐 일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런 무기 개발이나 또 방산 기업 같은 게 이제 상당한 그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다라는 이해를 하지만 네. 사실은 김구 선생의 그 손자 예. 김양천 보훈처장이요. 장관 뭐 14억 얼마를 받고 구속이 예. 되고 정옥군 해군 참모총장 전 예.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성능 좋은 음향 탐지기 이거 할 때 해군 참모총장이었는데 돈 받았다. 이게 네. 또 터져 나오니까 네. 국민들은 방산 그러면 비리 딱 그냥 연관돼서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정말 현실 어떤 겁니까? 안보라는 게 우리의 목숨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양전 보훈처장이 이제 그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관련해서 그 유럽 업체와 네. 이제 그 공식적으로 컨설팅 계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커미션이죠. 커미션을 네. 10억 이상 이제 받은 걸로 들어왔는데 일종의 이제 무기 중개상과 관련됩니다. 네. 뭐 그리고 이규태 씨라고 일광공영 회장이 이 1,100억 원대의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이 통영함 네. 관련해서도 이 불량 소나를 이제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장착하게 네. 되는 거 과정에서도 정옥군 전 해군 참모총장 외에 네. 그 핵심 비리 연결고리는 또한 이 무기중개상, 흔히 오포상이라고 그러는 이런 무기중개상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축은 네. 이 국산 무기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제 방위 산업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 도입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위 사업 비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방산업체와 관련된 비리는 방산 비리라고 이제 하는데, 네. 검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것 중에 비리가 드러난 대부분은 방위 산업 비리가 아니고 방위 사업 비리입니다. 즉 무기 중개상 이 오포상과 관련된 비리죠. 이규태 씨나 아까 말씀드린 김양전 보훈처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그 정의성 회장이라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무기중개상 오포선과 관련된 비리 부분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부 비리 때문에 이 군 전체 또는 방산업체 전체가 비리를 다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방위산업이나 그 방위산업이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 그냥 로비 명목으로 받아가는 돈도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바로 북한하고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목숨과 관계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비리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있나요? 방위산업청을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방위 사업 비리는 이적행위라는 얘기도 대통령께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이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 장병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무기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이적행위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럼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방위사업청이 지금 또 상당히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 국방 무기도 각종 무기 장비 도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10년 전 만든 것이 방위사업청인데, 이 통영한 비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방위사업청에 근무했던 그 관련자들이 그 비리가 확인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방위사업청에서 분명히 이제 반성할 점이 있고, 방위사업청이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뭐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일부 나온 것이 이 현역들과 예비역들 간의 이제 유착 관계, 우리가 군피하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역을 민간 공무원으로 중요 보직의 경우 이제 바꾼다. 그래서 뭐 2017년까지 300명 현역을 줄이고 300명 공무원으로 대체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무기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이제 과제로 좀 남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드러난 무기 도입 비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무기중개상들인데, 이런 무기중개상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서는 아직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대책을 발본색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보입니다. 뭐 기자 생활 전반을 완전히 군사 전문 기자로서 하셔서 그 전문성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보, 그 안위 때문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군수산업 담당 고위 인사가 국내로 망명했다는 게 어제 나왔고요. 또 별 셋이면 뭐 얼마나 중장이지 않겠습니까? 뭐 박승훈 인민군 상장이 완전히 이 사람이 마식령 스키장 총책임자라 칭찬도 받았다는데, 김정은으로부터. 그쪽의 고위들이 탈출하고 망명하는 게 잇따르는데, 우리가 이런 데서 안보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자, 북한이 왜 이렇게 고위직들의 탈북 망명이 많아지는 걸로 보십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김정은이 이제 그 장성택도 처형하고, 그다음에 현영철 인민무역부장 숙청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공포 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중간층 이상에서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고위직 인사들이 그 탈출 일종의 러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공포가 지나치면
또 이 사람의 심리가 분노로 네네.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이 정말 흔들리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 분노의 감정보다는 공포의 그런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북한이 아무리 신정 체제라도 이러한 어느 때인가는 이제 분노의 그 심리가 공포를 이기는, 네. 그래서 체제 불안정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향후 수년 내에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 국방은 네. 더욱 이런 이제 방위 사업들을 이런 거를 발본색원하고 좀 더 튼튼히 이제 해야 되겠죠. 예. 장성택, 현영철처럼 최측근 고모부 그냥 총살시켜 보려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북한의 고위직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죽느니 그냥 튀자. 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좋은 조건에서 튀지 않으면 언제 남쪽으로 가겠냐, 자유세계로 가겠냐,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없는데, 네. 김정은 앞으로 유화 정책을 쓸까요? 지금 같은 계속 공포 정치로 탄압할까요?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네.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이 스타일은 사실은 그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는 10월이 당선건 70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집권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한테, 네.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쌀밥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유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보면 네. 외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해외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보다는 유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또 이제 그럴 경우가 되면 이제 체제 결속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도발과 또 그러면서도 그 관광객 유치라든지 네네. 그런 이제 해외 지원을 계속 추구하는 네. 이러한 그 정책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볼 중에 뭐 양다리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해외에다가 의료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방산비리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7시 46분입니다.